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찍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할 주제는요, 이란 전쟁과 석유 패권이라고 해서 이거 3월 6일 날 제가 저희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이 채널에서 했던 방송인데, 오늘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서도 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란 전쟁 이슈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라든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란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있었던 게 지도자를 제거한 일이었습니다. 하메네이가 시작하자마자 죽었죠. 이거는 베네수엘라 트럼프가 침공했을 때에도 마두로를 한 37분인가? 하여튼 30분대에 체포했다고 했죠. 이런 것처럼 현재 미국이 지금 최신 전쟁을 하면서 지도자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가능한 이유는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갖고 있는 새로운 군사 프로그램 팔란티어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팔란티어를 언급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나중에 그것도 제가 또 때가 되면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이란 전쟁을 하면서 가타부타 말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함정에 빠졌다라든가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오늘 제가 하는 방송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뉴스라든가 유튜브 평론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 미국은 지금 큰 그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사이즈와 스케일이 다르다는 걸 오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로 지도자를 먼저 제거를 했는데, 미국은요, 이렇게 지도자를 제거할 때는요, 다음번 지도자가 누가 되는지를 반드시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마두로를 체포할 때 마두로 체포하고 그 마두로 자식들이나 그 참모들이 베네수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 트럼프가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민주화 운동 한다는 사람, 그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트럼프를 찾아가서 노벨 평화상까지 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 여자한테 마두로 다음번에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두로의 자식들과 그 참모들이 베네수엘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을 방치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걸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저희 유튜브 저희 쪽 채널에도 이 방송을 풀 영상으로 했는데 이거 편집해서 올리는 거였거든요. 여기에서는 유튜브 심의에서 잘렸습니다. 못 올라갔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이란의 다음번 후계자가 강경파가 나오는 것은 미국이 의도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 영상이 편집돼서 삭제돼 버렸더라고. 자, 이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자, 하메네이가 죽었는데 3월 1일 날, 28일 날 죽은 걸로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사망은 3월 1일 날 밝혀졌죠. 이게 제가 왜 의도한 바라고 하느냐? 자, 다음번 후계자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강경파입니다. 강경파인데 이번에 또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온건파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지금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다음번 이제 그 후계자라고, 그러니까 그 죽은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죠, 라고 지정이 되는데 이 사람 강경파예요. 근데 미국이 이 사람입니다. 무스타파 하메네이. 이 사람이 강경파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다음번 권력 서열 2위라는 거를 미국이 모르고 공격했을까요? 이거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왜? 베네수엘라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하는 전략은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용 절감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효율적인 전쟁을 위해서 적장을 제거하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적장을 제거하면서 다음번 누가 지도자가 되는지 모르고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이 3월 20일인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허메네이 쪽 이 정부에 또 지도자 한 명이 또 죽었습니다. 미국 폭격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 온건파였어요. 지금 이란 내에는 온건파 지도자도 있습니다. 야, 이거 미국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미국이 하자는 거 해주고 평화조약 맺고 끝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친미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이란에서 정권을 잡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레벨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는 꼴상을 쫙 보면요, 오히려 미국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미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 정부는 반미 정권이 생겨요. 이거를 왜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럴 거야. 아,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 늪에 빠졌다. 안 빠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는 의도된 바예요. 자,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유명한 제독이죠. 야마모토 이소로코라고. 이 사진은 야마모토 이소로코 제독이 죽기 4시간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태평양에 일본 제국이 점령했던 섬들을 순시하면서 일본 군들을 격려하는 방문 이런 거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미 일본의 통신은 전부 다 미국이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소로코 제독이 이렇게 태평양 섬들을 순시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소로코를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랬는데 결론은 죽이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 다음번 후임이 누구야? 이걸 보거든요. 다음번 후임이 누구냐? 요 사람이었습니다. 고가 미네이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죽었어요. 왜냐? 이 사람도 굉장히 명장입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도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군 수뇌부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처럼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소로코를 죽이고 고가 미네이치도 죽습니다. 이 사람도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어요. 야마모토 이소로코도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고. 그러면 세 번째 넘버 3가 누구였느냐? 이 사람입니다. 토요타 소에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토요타 소에도라는 사람은요,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전 경험도 없고 그냥 행정 관료예요. 군인이지만 사실 싸움도 전혀 경험이 없는 일반 행정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넘버 3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미국이 고가 미네이치까지는 죽였는데 토요타 소에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왜? 무능한 제독이 해군 함장사령관으로 있어야만 전쟁을 망치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일본 해군은 급격하게 약화됐고 그리고 괴멸했죠. 그래서 무능한 적장을 남기는 것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베네수엘라 아들과 참모진들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되게 방관해버리고 의도적으로 이란의 온건파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강경파 지도자들을 남겨놔서 이란이 강경하게 반미전선을 구축하고 싸우게끔 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정복해서 없앨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란이 없어지면 중동에 평화가 와요. 중동에 평화가 오면은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 철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 미군 기지를 짓고 그 중동 지역을 컨트롤해야만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동에 트러블 메이커 한 명을 남겨놔야 돼요. 그게 이란으로 낙찰된 것 뿐이야. 따라서 이번에 이란의 팔다리를 잘라서 핵무기 개발을 못하게는 해도 이란 반미 정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스라엘하고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신진 정권을 전복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무너뜨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남겨두고 계속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의견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은 완벽한 제거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강경 지도자가 나와서 지금 반미 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그거는 미국이 원하는 바예요. 그거는 전혀 미국의 그 전략 미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렇게 반미 전선을 형성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거라는 것을 미국이 모르고 전쟁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란에 대해서 무력 공격을 자제해왔던 거예요. 이번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거는 사실 미국의 의지는 아니야. 이거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면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거를 알았단 말이야. 자, 근데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공격을 했느냐? 그냥 이스라엘한테 멱살을 잡혔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끌려간 것이냐? 아닙니다. 미국도 나름의 계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중동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나가는 석유의 대부분은 어디로 가느냐? 아시아로 갑니다. 바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도까지 집어넣어야죠. 5개의 국가가 이 지역의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흡수해 갑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이번에 그 군함 보내달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그랬죠. 야, 너희 한국하고 일본, 뭐 심지어 중국까지 군함 좀 보내서 이란 전쟁에 힘 좀 보태라. 우리는 미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오는 석유의 1%밖에 수입을 안 하지만 너희는 많이 수입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군대 좀 보내. 그런데 물론 안 보내죠. 저도 물론 보내는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랬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 지역이 막히면 누가 곤란하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도가 곤란해집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전쟁은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약간 지금 우리가 많은 한국의 언론이라든가 또 이제 서방의 좌파 매체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 덫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정권,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바이든 정권,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2기 정권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이 뭐죠? 리쇼어링입니다. 리쇼어링 정책. 그게 뭐죠? 모든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 회귀시킨다. 옛날 때 2차 대전 때까지 미국은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냉전 시대가 됐을 때 동맹국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의 자기네 그 공장들을 아웃소싱으로 내보내면서 미국 내에 있던 공장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랬던 걸 지금 다시 끌어들이고 있어요.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데 잘 안 와. 잘 안 온 걸 트럼프가 무력을 써갖고 거의 협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삼성, 현대, 뭐 일본, TSMC 등등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으로 쫙쫙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리쇼어링이라 불러요. 자, 문제는 뭐예요? 미국이 제조업 공장을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독일이라던가 한국, 일본, 대만 같은 지금 전통적인 제조 강국 국가가 존립하는 한 미국이 아무리 생산 공장을 가져왔다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그 경쟁 국가의 제조업이 망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럽의 가장 강력한 제조 강국이 누구였습니까?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어떻게 했죠?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웬만한 원유랑 가스를 다 수입했습니다. 그 값싼 원유랑 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독일의 제조업이 발전을 했던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독일이 러시아와의 강제로 끊게 됩니다. 그 노르드 스트림 1, 2 해가지고 발트해 쪽으로, 그러니까 북해 쪽으로 들어왔던 그 해저 파이프라인도 폭파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결국 독일은 러시아 쪽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독일의 제조업이 붕괴됐습니다. 에너지 단가가 올라가서 독일 사람들은 겨울에도 난방을 못 돼서 부들부들 떨고 살아야 됐고. 왜냐?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독일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독일의 제조업이 붕괴돼 버렸다고. 자, 이제 유럽 시장은 미국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 누가 나왔죠? 아시아. 아시아의 제조 강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제 떠오르는 또 이제 신흥국가인 인도, 뭐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원유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 발목 잡혀서 늪에 빠진 거냐?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질질 끌고 종전을 못 시키면 누가 고통스러울까요? 이걸 생각해야지. 우크라이나 전쟁 한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 예상했는데 일주일이 뭐야? 지금 4년째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길어질 줄 누구도 몰랐죠? 자, 4년 동안 시간 질질 끄면서 결국은 독일이라는 제조 강국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란 전쟁이 1년, 2년, 3년 이게 끌면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제조업은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급한 성격,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이란을 공격해서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이 전쟁이 길어지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미국이 엄청난 전쟁 그 비용 때문에 감당을 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이 돈 문제 때문에 전쟁을 주력하지 못할 것이다. 글쎄요, 난 그거 모르겠는데
돈은 충당할 수 있을 것 같던데. 어디서?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국제유가 올라가면 미국이 좋아요. 미국이 세계에서 1위 석유 수출국입니다. 석유를 가장 생산이 많이 하는 나라인데 보통 석유 가격을 올리려면 감산을 합니다. 전쟁을 안 했을 경우에요. 감산을 해서 석유 가격을 올려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감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석유 가격은 올라도 석유를 덜 팔게 되는 거예요. 왜? 생산량을 줄였으니까. 근데 석유를 많이 뽑아내고도 가격이 비싸면 제일 좋겠죠. 지금이잖아. 지금이잖아.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거 내가 엄청 오래, 이것도 18년부터 계속 떠들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암호화폐로의 화폐 전환, 디지털 달러를 상용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여기 숨어 있다. 이 얘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퍼질 겁니다. 여러분, 그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 팔아서 번 수익으로 뭐 하죠? 미국 국채 삽니다. 미국이 지금 군대를 유지하면서 계속 전쟁을 지속하려면요, 달러를 마구마구 프린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달러를 마구마구 프린팅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근데 그거를 인플레이션이 확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어요. 전쟁 나면 인플레이션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폭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끔 억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코인 회사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이 이미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심각하진 않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건 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냐? 요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4년 정도만 유지하면요, 웬만한 제조 국가들 다 붕괴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이란을 치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이고 봉쇄가 될 경우 어떠한 피해가 올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많은 제조업을 멕시코나 미국으로 옮겨놨어요. 따라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라던가 한국이나 대만, 일본의 제조업이 붕괴된다고 해서 미국이 생각만큼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IPL을 안 본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힘이 세다 하더라도 싸우다 보면 몇 대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도 어느 정도 타격은 받아요. 하지만 그게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받는 피해보다는 미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을 지금 찾아서 그 지역을 통해서 석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조금씩 나오더구만 바로 이겁니다. 이스트 웨스트 크루드 오일 파이프라인. 야, 내가 이란 전쟁 나자마자 바로 이걸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 이스트 웨스트 크루드 파이프라인을 증설할 것이다. 현재 500만 배럴을 일적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800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답니다. 지금 유압을 엄청 세게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세게 뽑아낸대요. 원래 1일 500만 배럴의 캐파인데 더 유압을 세게 해서 더 빨리 내보내게 해갖고 800만 배럴을 1일 800만 배럴을 지금 저쪽으로 뺀답니다. 저기로 빠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홍해로 나와서 홍해에서 이렇게 인도 양월에서 태평양을 해서 이 극동지방 한국, 중국, 일본, 대만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이쪽 이렇게 내륙으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이 길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파이프라인을 해서 지금 빼내고 있는데 양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발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 전쟁을 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하게 막히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막히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국도 이를 벌린 거예요. 옛날 80년대, 90년대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아예 대안이 없었어요. 지금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증설할 계획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계속 이란과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일부러. 왠지 아세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죠?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은 한국, 중국, 일본의 제조업이 붕괴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미국 거 샀으면 돼요. 미국이 석유 생산 1등이라니까? 야, 호르무즈 해협 막혀서 제대로 석유가 안 들어오지? 우리 거 사. 됩니다. 미국 거 사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단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 이란 전쟁이 난 이 상황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스트 웨스트 크루드 오일 파이프라인 이런 거를 통해서 우회해서 석유를 수입하는 게 싼가? 아니면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가져오는 게 싼가를 조사해 봤더니 배럴당 미국산 석유가 $5 정도 쌉니다. 싸요. 그래서 미국 거 수입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입장에서는 미국산 석유를 수입하는 게 제일 쌉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물론 더 싼 게 있긴 있어요. 뭐냐? 러시아의 시베리아 오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건드리면 죽어요. 우리가 죽어. 그래서 그걸 아예 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배제하게 되면 결국 미국 거 사와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계산 안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쿠르족들이 개입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쿠르족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쿠르드족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쿠르족은 전통적으로 CIA나 모사드가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음모론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자, 제가 왜 쿠르드 민병대가 못 움직일 거라 생각하냐? 최근에 계속 트럼프가 쿠르드 민병대가 이란에 들어가서 미국을 도울 것이다 하고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그거 뻥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현실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자, 이겁니다. 쿠르드 민병대는 크게 4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르드 자치주가 4군데 있어요. 튀르키예, 이란,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4군데 있습니다. 이 4군데에 쿠르드족 자치주가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 튀르키예랑 이란은 빼야 됩니다. 왜냐? 튀르키예랑 이란 정부가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해서 이란 내 쿠르드족이라든가 튀르키예 내의 쿠르드족은 실질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힘이 있었느냐?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쪽입니다. 이쪽 쿠르드 애들은 힘이 있었어요. 근데 시리아 쪽 쿠르드족들은 박살이 났습니다. 언제? 그게 2019년인가? 그 시리아에 아사드 정권이 아직 존재했을 때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쿠르드족들과 함께 시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때 시리아 북동쪽에 있었던 쿠르드족 자치주의 쿠르드 민병대가 시리아를 공격해요. 아레포 수도를 함락하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튀르키예가 시리아의 북동쪽에 있는 쿠르드족 자치주를 공격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시리아의 쿠르드 민병대가 시리아 정부군과 튀르키예 군대 사이에 짬뽕을 껴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시리아 민병대가 괴멸돼갖고 실질적으로 힘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 이제 한 군데 남았어요. 그게 어디냐?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쿠르드 민병대는요, 힘이 있어요. 왜?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금 이라크의 상층부 지도층들은요,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이 이라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요. 사담 후세인 때는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들을 막 죽이고 탄압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사담 후세인이 축출되고 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무슨 잘랄 탈라반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때 오사마 빈 라딘 잡을 때도 활약했던 페시메르가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대빵이었던 잘랄 탈라반인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쿠르드족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상당수의 행정 관료들이 쿠르드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반미 국가를 공격해서 적의 대장을 제거할 때 다음번 후임을 누구를 시킬 것인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움직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다가 실수다 이런 일은 없어요. 다 계산해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라크는 지금까지도 계속 쿠르족들이 지배를 당했던 쿠르족들이 이라크 사람들한테 이제는 이라크를 지배하는 상황으로 역전돼 버렸어요. 아마 트럼프가
지원병을 요청했던 거는 페시메르가 이쪽 애들일 것이다.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했어요. 트럼프가 비행기 타고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거 보고 제가 방송에서 할 때 쿠르족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컨택한 애들은 이라크의 페시메르가 할 것이다. 근데 정확히 그 얘기가 나중에 나왔어. 왜? 거기밖에 의존할 데가 없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걔들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 쪽의 쿠르드 민병대는요, 쿠르디스탄 자유당과 쿠르디스탄 민주당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왜냐? 그 하메네이가 완전 개작사를 내버렸어요. 죽기 전에 개작사를 내버렸습니다. 힘이 없어. 힘이 있는 데가 바로 이라크 쪽이에요. 쿠르드 민주당, 쿠르드 애국동맹. 이쪽 애들이 힘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얘네들은 쿠르드 민주당과 쿠르드 애국동맹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대립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랑 똑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세력은 뭐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에 그 쿠르족들에게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 쪽 쿠르드 민병대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이란 내에 있는 쿠르디스탄 민병대 애들도 지들끼리도 또 대립합니다. 한쪽은 자유당, 한쪽은 민주당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워요. 이런 내분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민병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제 가끔씩 언론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건 뻥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언론들 자체가 다 미국 거, 그러니까 서방 언론 거 갖다 쓰고 있어요. 제대로 탐사 보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냥 그 프로파간다에 속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페시메르가라는 적이 여기 있구나. 잘랄 탈라반이 제대로 얘기했네요. 이 사람이 대통령에서 지금 이라크에서 쿠르족들이 이라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움직이냐? 일단 이라크 쪽에 쿠르드족들은요, 배가 불렀습니다. 이라크에 쿠르드족의 자치국가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라크를 지배하고 있어요. 배가 불렀어. 내가 대빵이야. 내가 여기서 왜 움직여야 돼?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2019년인가? 그때 쿠르드족들이 시리아에서 미국 말만 믿고 시리아 이 알레포, 여기에 있는 아사드 정권을 쓰러뜨리겠다고 쿠르족 민병대가 알레포를 공격할 때 튀르키예가 후방을 쳤단 말이에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민병대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한번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쿠르족들이 트럼프를 못 믿습니다. 얘가 언제 또 우리 뒤통수를 칠까? 우리 또 이란에 보내면 다음에 우리 또 버리는 거 아닌가? 안 움직여요. 자, 이라크 가장 힘이 세다 그랬죠? 이라크 쪽 쿠르족이 움직이면 제일 좋아요. 왜냐? 얘네들이 기름 팔아서 돈을 벌거든. 그러니까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버니까 돈이 있으면 군대를 키웁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와 힘이 있는데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냐? 이 빨간색으로 칠하는 게 쿠르드족 자치주입니다. 이 쿠르드족 자치주에서 기름이 나요. 이명박 정권 때도 여기 기름 개발한다고 했는데 뻥이었죠. 근데 어쨌든 기름이 나오고 이 까만색 파이프라인은 이거를 통해서 터키 쪽으로 석유를 수출합니다. 이렇게. 까맣게 키르크크, 그 다음에 모술, 자코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터키의 세이한으로 석유 파이프라인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석유를 팝니다. 따라서 이라크 쪽 쿠르드 정부 애들이 이란 쪽에다가 군대를 보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터키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이라크에서 수출되는 파이프라인을 잠가버릴 거예요. 왜? 이라크 쿠르드 민병대들이 자금원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야 전쟁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라크 정부는 어떻게 되죠? 피지배 계층인 이라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지배 계층이 쿠르드족이니까. 그리고 튀르키예가 또 이라크를 공격할 거예요. 왜? 너 이란에다 군대 보냈어? 쳐들어올 겁니다. 왜 쳐들어오느냐? 이란에 군대를 보내서 만약에 이란 땅의 일부가 쿠르드 땅이 되면서 쿠르드라는 독립국가가 생기게 되면 터키 내에 있는 쿠르드족들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쿠르드족이 독립국가 만드는 걸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란의 허메네이 정권이 약화된 틈을 이용해서 쿠르드족들이 이란 내에 독립국가를 만들려는 조짐만 보여도 바로 공격할 겁니다. 그게 시리아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야, 튀르키예 너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때와 마찬가지로 안 움직일 겁니다. 어떻게 할 거야,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건데? 튀르키예를 공격해? 튀르키예는 나토 멤버입니다. 지금 트럼프랑 나토가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유럽의 회원국들도 트럼프랑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튀르키예를 공격한다는 것은 나토에게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유럽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튀르키예가 움직여서 이란 내에 들어간 이라크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해서 죽인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아무 짓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쿠르드족은 2번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일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물론 쿠르드족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2부에서 또 마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부의 요약을 짧게 하면은 미국은 이란의 지도자를 죽일 때 다음번 지도자가 강경 노선을 채택하는 반미주의가 되는 것을 알고 공격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의도한 바였다. 그리고 쿠르드족들이 이란 전쟁에 참여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쿠르드족이 움직이는데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쿠르드족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